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이 과연 진짜일까요? 현대물리학은요,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사의 천문학자 미셸 타일러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인간의 뇌는 메뚜기가 양자역학을 인지하는 것만큼이나 우주의 진짜 모습을 인지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이게 우리가 우주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참, 아주 한참 멀리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질문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선 우주를 탐구하는 사람들, 바로 천문학자들은 현실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나사의 천문학자 미셸 탈러. 이분은 매일 별을 연구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일의 끝은 결국 존재란 무엇인가 같은 아주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 뒤에는 과연 어떤 현실이 숨어 있을까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천문학자 일상의 한 80%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딴판입니다. 망원경을 쓰려면 제안서를 써야 하고 연구하려면 보조금을 타내야 하고 예산 짜고 끝없이 회의에 참석하고 뭐랄까 거의 사업가처럼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 나머지 20%의 시간이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다 보상해 주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산 정상에서 망원경을 통해 인류 최초로 무언가를 목격하는 그 순간의 경이로움. 네, 바로 이 순수한 발견의 기쁨이 그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진짜 힘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을 확 넓혀볼까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이 어떻게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세기똥은 우리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계산할 수 있었죠. 근데 바로 이 질문, 알겠는데 그래서 중력이 대체 뭐야? 이 단순한 질문이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생각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명쾌하죠. 처음엔 뉴턴이 중력은 그냥 우주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아니 그건 힘이 아니라 사실 시공간이 휘어진 거야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당연히 다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 시공간이라는 건 대체 뭔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무슨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가 아니에요. 태양의 어마어마한 질량이 시공간이라는 이 우주의 천을 푹 꺼지게 만들었고 지구는 그냥 그 움푹 파인 길을 따라서 굴러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질량이 없는 빛조차도 이 휘어진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질문 하나에 답을 했더니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기묘한 미스테리의 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바로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가장 씨름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제 현대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큰 난제, 그리고 어쩌면 그 해답의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기이한 양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현대물리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주를 설명하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두 이론, 그러니까 행성이나 은하처럼 아주 큰 세계를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원자나 전자처럼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이 서로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물고 기름처럼 섞이지를 않는 거죠. 특히 블랙홀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이 두 이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우리의 물리학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자 얽힘이라는 정말 기묘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한 번 짝을 잃었던 두 입자는 우주 반대편 끝에 떨어져 있어도 영원히 한 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한쪽 입자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쪽 입자도 즉시 정말로 빛보다도 더 빠르게 그 변화를 알아챕니다. 마치 그 둘 사이에는 공간이나 시간이 아예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말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시공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시공간이 우주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단단한 배경, 그러니까 무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시공간 자체가 양자 얽힘이라는 더 근본적인 현상에서부터 생겨난 결과물, 즉 연극 그 자체라면요? 미셸 텔러의 이 말은 정말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가 공간과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얽혀 있는가의 정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거리라는 감각은 사실 진짜 거리가 아니라 나와 다른 것들이 양자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나, 그 얽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얽혀 있을수록 우리는 가깝다고 느끼는 거죠.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공간과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건 우리가 아는 현실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자, 빛의 입자인 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존재에게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공간은 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광자의 관점에서 보면 빅뱅이 일어난 순간과 우주가 끝나는 순간, 그리고 우주의 모든 장소가 그냥 단 하나의 점, 영원한 지금 여기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현실 인식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이건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훨씬 더 기묘한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3차원 현실이 사실은 저차원의 2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홀로그램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뮬레이션 게임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현실의 정보가 저장되는 방식 자체가 홀로그램과 비슷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암시하는 가장 충격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 즉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이 일방적인 화살표는 어쩌면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먼 미래가 이미 저 어딘가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력이 뭐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 아니 현실 그 자체의 의문을 던지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감각조차 우주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나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